우리가 이제 헌법,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법헌자를 쓰거든요. 법헌자예요. 법헌자.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 중에 법. 헌병할 때, 헌병은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헌병, 헌법, 법 중에 법, 최고법이란 얘기죠. 뭐 우리가 컨스티튜션이란 것은 어떤 뭐 우리가 과거에 어떤 구조, 국가기관의 구성이란 얘기를 할 때 컨스티튜션이란 얘기를 했다면 지금도 이제 미국의 헌법을 컨스티튜션을 하는데 처음의 의미는 고전적인 의미로서는 그 당시에는 헌법이 그냥 국가를 구성하는 어떤 기초가 되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본권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기본법으로서의 어떤 성격.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배파성, 배파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그런 어떤 헌법도 그 의미가 좀 시간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변천됐고 발달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날짜를 써봤는데 우리가 이제 제헌절이라고 하는 날짜 1948년 7월 17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좀 기려보자 해가지고 휴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식적인 휴일이 아니죠. 공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타깝겠죠. 그죠? 선생님도 엄청 안타까워요. 이 방학 전에 딱 좋은 어떤 그런 형태였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헌법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헌법에 대해서 다양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라셀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슈미트라는 사람, 슈미트라는 사람들은 또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어떤 결단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에서 수많은 스멘트 다양한 학자들이 있어요. 레벤슈타인 이렇게 해서 헌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듯이 헌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헌법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헌법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외에도 많지만 이 의미를 보면 서로 틀리죠. 틀리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다른 기준에서 다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이 헌법이 뭐냐?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헌법의 어떤 내용, 구성, 그 다음에 이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칠판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헌법에 대한 내용, 헌법의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부분 어떤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약간 뒤에 가면은 그 기본권에서 약간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설명하기 좀 어려워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순서를 살짝 이제 바꾼다든지 그런 형태를 띠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입헌주의라는 것이 나오는데 입헌주의 역시 우리가 앞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략하게 좀 넘어가면서 입헌주의, 당연히 이제 우리가 헌법을 배우면서 입헌주의는 배워야겠지만 앞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외견적 입헌주의다. 입헌주의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이다. 우리가 헌법이다. 자, 헌법. 그러면 이제 이 헌법은 도대체 뭐냐? 당연히 헌법은 최고법이에요. 최고법. 최고법입니다. 헌법은. 그런데 이 헌법은 다양한 이념을 담고 있어요. 즉 법이지만 가장 정치적인 색깔을 띈 게 바로 헌법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 많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 형태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헌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이 기본이 된 것이 뭡니까? 입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입헌이란 것은 민주적 헌법이라고 했죠? 이거 민주적 헌법과 대립하는 거예요. 상충하는 그런 외견적 입헌주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법이지만 그것이 민주적 헌법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독재 체제라든지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로서의 어떤 독재라든지 이런 일방적인 어떤 그 악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외견적 입헌주의에서. 그래서 모양만 입헌주의라는 거야. 모양만 입헌주의야. 헌법이 있긴 하지만 헌법에서 통치되는 게 아니다. 아니면 헌법이 수단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 외견적 입헌주의. 그러면 입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은 뭐냐? 민주 헌법이라고 했죠. 최고법이란 말이니까
이 헌법은 하나의 근거예요. 그 기준이야, 사실은. 이제 최고법으로서의 기준. 모든 법의 기준인 거야. 모든 정치 해석, 정치 어떤 기관, 뭐 국가 구조, 뭐 통치 구조 이런 것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 그래서 뭐 어디는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기본법이라고. 그러면 정치적인 이념, 정치적 의의를 띠고 있고요. 또는 법적 의의를 띠기도 합니다. 법적 의의, 정치적 의의, 법적 의의.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정치적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자, 정치적 이념을 담고 있죠. 정치적 이념. 뭐 대표적인 게 바로 뭐 헌법에는 국가의 형태와 정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왔잖아요.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 구조에 대해서 아니면 정치 권력 구조, 정치 권력에 대한 아니면 국가 통치 조직에 대한 통치 조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또는 뭐 정치적이라고 봅시다. 정치적 쟁점에 대한 해결을 하기도 한다. 뭐 이것을 대표적인 예로서는 뭐 헌법 소원이라든지 우리가 탄핵이라든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아니면 공직자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탄핵할 수 있고 뭔가 잘못됐다. 정치적인 어떤 형태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헌법의 위반인지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어떤 헌법성 같은 것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적 색깔을 띠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헌법은. 그러니까 법적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고 상위법이 되는 거죠. 최고 상위법이 돼. 최고 상위법.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의 구조, 우리가 한스 켈젠이라는 사람이 법 단계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법의 구조를 볼 수 있다. 법의 단계. 그 단계를 보면 어떻게 되냐? 가장 위에 헌법 있죠. 가장 상위에 헌법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뭐가 있습니까? 법률이 있죠. 법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죠? 명령, 법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간혹 이제 우리가 이제 유사한, 그러니까 동급의 어떤 형태가 있기도 한데 일단 조례, 그 다음 명령 다음 단계로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최고의 상위법이야. 그러니까 이 헌법은 하나의 법의 기준이야. 법령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서 뭘 합니까? 위헌 법률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위헌 법률 심판을 해요. 위헌 법률 심판. 봐봐. 법률이 헌법을 위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배하면 심판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이에요. 그 기준은 뭡니까? 헌법이겠죠? 대상이 되는 거 법률이란 말이에요. 법률. 자, 이런 최고 상위법, 근거 규범이에요. 근거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 수권 규범이다. 조직 수권 규범이다. 자, 조직 수권 규범 이게 뭐냐면 조직에 대한 권한을 주는 법이야. 조직에 대한 권한법. 뭐냐면 우리가
정부 형태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어떻게 선발해? 대통령 무슨 일하고 어떤 권한 있고, 그다음에 국회 뭐 그다음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그다음 지방자치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통치 구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이 부여되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정족수도 있어요 거기에. 정족수도. 그래서 그 정족수대로 하고,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뭐다? 부여하는 법이 헌법이란 말이에요. 헌법. 조직 수권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권력 통제 규범이다. 권력 통제 규범. 권력 통제 규범은 뭐냐면 권력 말 그대로 국가 권력, 정치 권력의 통제를 위한 규범으로서 활용한단 말이에요. 근거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거와 또 관련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기본권이죠. 기본권. 그러니까 기본권 보장을 통해서 권력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법적인 의미예요. 뭐에? 헌법에. 그래서 최고상위법으로서의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조직 수권 규범으로서의 위치, 그 다음에 자 권력 통제 규범으로서의 위치, 이거와 관련된 어떤 기본권 규정 같은 것들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법이 다양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정치적 이념을 담고 있고 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헌법이 처음부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이제 과거에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조직 수권, 여기 나오는 조직 수권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컸어요. 즉 국가 통치 구조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성립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를 확립하는 어떤 그러한 근거로서 활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미도 이제 컨스티튜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가미됩니까? 근데 와서 이러한 조직 수권 규범에다가 뭐가 가미되냐면 기본권 보장. 기본권 보장. 기본권 보장. 자, 근데 우리가 근대의 기본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바로 뭐예요? 자유권. 이런 자유권에 대한 보장, 평등, 이런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중시됐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당연히 조직 수권 규범으로서 가지고 있고 기본권 보장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권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자유권 외에도 다양한 기본권이 중시된단 말이에요. 뭐냐? 사회권. 자, 사회권은 뭐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뭐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